엑셀에서 그냥 숫자만 입력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양수는 파란 삼각형, 음수는 빨간 삼각형. 조건부 서식 아니고요. 비밀은 딱 한 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잡고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 지정에 기본 형식은 지우고요. 여기다가 딱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양수, 음수, 0, 텍스트. 엑셀의 사용자 지정 형식은 이렇게 4칸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칸은 양수일 때, 두 번째 칸은 음수일 때, 세 번째 칸은 숫자 0일 때, 마지막은 텍스트일 때 각각 적용된 서식을 채우는 칸들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각 칸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수라면 파란색에 위쪽 삼각형이 붙게 하고, 음수라면 빨간색에 아래쪽 삼각형이 붙게 하고, 숫자 0이 입력되었을 때는 그냥 0 그대로 표시하게 할 거고, 마지막 텍스트도 그대로 표시하게 할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색상은 대괄호 안에 적어야 하고, 0이 의미하는 것은 숫자를 그대로 표시해라, 골뱅이도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확인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보면 보신 것처럼 양수는 파란 삼각형, 음수는 빨간 삼각형으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숫자가 길어지면 천 단위 구분교가 있으면 더 깔끔하겠죠? 그럴 땐 0 대신 샵 콤마 샵샵 0을 쓰면 됩니다. 0이 의미하는 것은 입력한 숫자를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0 대신 샵 콤마 샵샵 0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혀서 표시되기 때문에 보고서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훨씬 깔끔하죠? 여기까지 양수와 음수 서식을 지정해 봤고요. 이번에는 숫자 0이 입력되었을 때 서식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0은 별도의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한 0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칸은 양수일 때, 두 번째 칸은 음수일 때, 세 번째 칸은 0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만약 숫자 0이 입력되었다면 재고 없음이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정하기 나름이거든요. 한번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0이 입력한 자리는 재고 없음이라 표시됩니다. 네, 정말 응용하기 나름이죠. 이번에는 마지막 칸 안 채웠죠? 골뱅이가 의미하는 것은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즉 입력한 텍스트를 그대로 표시해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님자를 붙여볼까요? 첫 번째 칸은 양수일 때, 두 번째 칸은 음수일 때, 세 번째 칸은 숫자 0일 때, 마지막은 텍스트일 때인데, 이렇게 하면은 입력한 텍스트 뒤에 님자가 붙게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글자를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김철수, 이영희,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즉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시기 편하도록 자유롭게 지정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조건이 없었을 때 단순 서식을 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조건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점, 50점, 45점, 72점, 90점 이렇게 점수 입력과 동시에 결과까지 함께 나온다면 정말 편하겠죠.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을 경우에 서식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범위를 잡고요.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기본 형식은 지우고요. 여기다가 딱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결과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해 볼 건데요. 이처럼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을 먼저 대괄호 안에 적어야 됩니다. 이상이다, 60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조건을 적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건을 만족했을 때 표시할 문구를 큰 따옴표 안에 적으면 됩니다.
저희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나오게 할 거죠. 그런 다음에 세미콜론 뒤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할 문구 지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나오게 할 겁니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앞에는 조건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올 값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딱 누르면 자, 입력해 볼게요. 서윤이는 80점, 민준이는 50점, 하린이는 45점, 수아는 72점, 서준이 90점. 네. 근데 결과만 나오니까 보기 좀 불편하죠. 이번에는 점수까지 함께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범위를 잡고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합격이라는 문구 뒤에 0을 쓸 거고요. 불합격이라는 문구 뒤에도 0을 쓰겠습니다. 0이 의미하는 것은 입력한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라는 뜻인데요. 지금처럼 합격, 불합격 문구 뒤에 0을 쓰면 결과 뒤에 점수가 표시되고 자리를 옮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합격, 불합격 문구 앞에 0을 쓰면 결과 앞에 0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0은 입력한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거구나. 요거를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보기 편하게 꾸며볼까요? 아무래도 점수와 결과가 같이 붙어있으면 보기 불편하겠죠. 자, 이제 꾸며보겠습니다. 저는 점수 뒤에 점이라는 글자가 붙게 할 거고요. 한 칸 띄운 다음에 가로 안에 결과가 표시되게 할 겁니다. 확인. 보기 더 편하겠죠? 색상 지정도 가능합니다. 자, 만약 색상을 부여하고 싶다면 조건 앞에 써야 되고요. 대괄호 안에 원하는 색상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건에 만족했을 경우에는 파란색이 나오게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빨간색이 나오게 할 겁니다. 확인. 네, 됐죠?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콜론 앞에는 조건과 조건에 만족했을 경우에 서식을 적용하면 되고요. 콜론 뒤에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서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항상 조건과 색상은 대괄호 안에 적어야 되고요. 색상을 앞에 쓰고 조건을 뒤에 써야 됩니다. 또한 0은 입력한 숫자를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뜻이고요. 많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앞의 경우의 수는 조건이 없었을 경우에 양수, 음수, 0, 텍스트 차례대로 서식을 정의하는 방법이었고요. 방금 경우의 수는 조건이 있었을 경우에 지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조건의 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한 숫자가 50 이상이라면 빨간색, 10만 원 이상이라면 파란색, 나머지는 숫자 그대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우고 여기다 할게요. 자,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조건의 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용법은요. 조건 1, 조건 2, 그 외입니다. 즉, 첫 번째 칸은 조건 1을 만족했을 때, 두 번째 칸은 앞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조건 2를 만족했을 때, 세 번째 칸은 앞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았을 때 각각 적용된 서식을 채우는 칸들입니다. 우리 아까 예제가 입력한 숫자가 50 이상이라면 빨간색, 10만 원 이상이라면 파란색, 나머지는 숫자 그대로 표시하는 거였죠? 자, 채워볼게요. 조건 1입니다. 조건 1은 빨간색이 나오게 할 거고요. 조건은 이상이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한 숫자가 50만 원 이상이라면 빨간색이 적용되게 되고 콜론, 세미콜론 뒤에 두 번째 조건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에 만족했을 경우에 파란색이 나오게 할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상이다. 10만 원이었습니다. 항상 색상과 조건은 대괄호 안에 적어야 되고요. 색상을 앞에 쓰고 조건을 뒤에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에 만족했을 경우에는 파란색이 나오게 할 거고요. 세미콜론. 나머지는, 즉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숫자가 그냥 그대로 표시하게 할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색상과 조건은 대괄호 안에 적어야 하고요. 항상 색상이 앞에 있고 조건은 뒤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0이 의미하는 것은 입력한 숫자를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숫자를 입력해보면 보신 것처럼 입력한 숫자가 50만 원 이상이면 빨간색, 10만 원 이상이면 파란색, 나머지는 숫자 그냥 그대로 표시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숫자가 길어지면 천 단위 구분기호로 표시되면 깔끔하죠? 자, 그럴 때는 0 대신 샵 콤마 샵샵 0을 쓰는 거였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깔끔하죠? 원리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쭉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씩 해보시면서 원리를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열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금액들이 입력되어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 자, 요럴 때는 뭐 하면 좋다? 네, 천 단위 구분기호 하면 좋죠. 자, 요럴 때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하면 천 단위 구분기호라고 해서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힙니다. 여기까지 쉽죠? 그런다면 이게 금액이라면 우리 뒤에 원자가 붙으면 더 보기 깔끔하겠죠? 그럴 땐 이 뒤에 원이라고 쓰면 됩니다.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쓸게요. 요렇게 하면 샵 콤마 샵샵 0은 천 단위 구분기호라고 해서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게 되고요. 그 뒤에 원이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요거는 써드릴게요. A열은 입력한 데이터가 숫자일 때 서식을 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 B열에는 문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서윤, 김민준, 이하린, 강수아, 박서준, 김지우 사람 이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을 다 했는데 그 뒤에 선생님이란 글자를 빠뜨렸어요. 지금이야 몇 명 없으니까 일일이 선생님을 다 붙여도 되겠지만 사람이 100명이라면 1000명이라면 불가능하겠죠? 이럴 때도 셀 서식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본이 문자죠? 이럴 때는 골뱅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골뱅이는 텍스트, 입력한 텍스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기호인데요. 우리는 입력한 데이터 뒤에 선생님이란 글자가 붙길 원하기 때문에 골뱅이 뒤에 선생님이라 쓰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원본 데이터 뒤에 선생님이란 글자가 붙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보기 불편한가요? 그럴 때는 여기 뒤에 한 칸 띄우면 됩니다. 확인. 뒤로 붙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골뱅이는 입력한 텍스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 골뱅이 앞에 선생님이라 쓴다면 원본 데이터 앞쪽으로 해당 글자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방금은 골뱅이를 이용한 거고요. 세 번째는 별표입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저는 교재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별표가 의미하는 것은 문자를 반복 채우는 친구입니다. 즉 별표 바로 뒤에 오는 문자를 셀 너비만큼 꽉 채우는 기호인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1페이지, 두 번째는 10페이지, 세 번째는 30입니다. 흔히 책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번호가 오른쪽에 많이 위치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블록 잡고
형식에다가 예를 들어서 별 뒤에 언더바로 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원본 데이터가 문자입니다. 왜냐면 보신 것처럼 지금 기본 데이터 정렬이 왼쪽에 돼 있죠. 내가 뭔가를 입력했는데 정렬이 왼쪽으로 가면은 문자 데이터라는 뜻이고요. 뭔가 입력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숫자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지금 섞여 있죠. 섞이면 문자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문자니까 골뱅이 써야 됩니다. 우리 아까 골뱅이는 텍스트를 의미한다라고 배웠었죠? 요렇게 하면은 문자 앞에 언더바 기호가 셀 너비만큼 꽉 차게 됩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많이 쓰고요. 저는 점도 많이 쓰거든요. 언더바 말고. 확인 눌러볼게요. 점을 써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게 쓰기 나름인데요. 무궁무진한데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문자를 앞에 표시하게 하고 문자 앞에 표시하게 하고 별표 한 칸 띄운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별표 뒤에 공백을 줬기 때문에 셀의 너비만큼 공백으로 표시하게 될 거고요. 사이가 맨 끝에 콜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즉 다시요. 별은 바로 뒤에 오는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 표시하는 건데 지금 저는 별 뒤에 공백을 표시했기 때문에 셀의 너비만큼 공백으로 꽉 차고 마지막에 콜론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 이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위탁 계약 체결, 위탁 계약 변경, 출석 입력 요청, 변경 인정. 보이시나요? 넓혀볼까요? 왜 끝에 콜론 나오죠? 사이는 공백으로 표시됩니다. 정말 응용하기 나름이니까 편한 데를 쓰시면 돼요. 이번에는 별 뒤에 뭐 언더바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네, 응용하기 나름입니다. 별은 생각보다 쓸 일이 많습니다. 자, 별은 별 뒤의 것을 반복 표시하는 거구나. 네. 마지막은 세미콜론 3개인데요. 세미콜론 3개는 값을 숨길 때 쓰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우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화면에 표시하기도 뭐할 때 요럴 때 세미콜론 3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값을 화면에 아예 표시하지 않습니다. 즉 숫자와 문자를 모두 숨기는 기능인데요. 값은 존재하지만 보이지만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안 보이죠? 하지만 클릭하면은 여기 입력된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숨길 때는 세미콜론 몇 개 한다? 세미콜론 3개 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날짜에 요일까지 함께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날짜 데이터의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 기본 사용자 지정에 날짜 형식 뒤에 AAA처럼 A를 3개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처럼 요일이 한 글자로 표시되고 AAAA처럼 A를 4개 붙이면 월요일, 화요일처럼 요일이 3글자로 표시됩니다. 또한 요일을 영문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A 대신 D를 쓰면 됩니다. DDD처럼 D를 3개 쓰면 요일이 영문 약어로 표시되고 DDDD처럼 D를 4개 쓰면 요일이 전체 영문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엑셀의 다양한 셀 서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반짝반짝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